다리를 얼마나 높이 드는지, 각도, 오줌이 얼마나 높이 닿는지 이런 높이 거리를 다 측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개가 다리를 더 높이 들어서 오줌을 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왜 작은 개일수록 더 다리를 높이 들까요?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이 반려견들 많이 만나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수컷 강아지들은 좀 우스워요. 가다가 그냥 중간중간 다리를 번쩍 들고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흔적을 남기는 노력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반려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어떠세요? 수컷 고양이도 오줌을 눌 때 다리를 드나요? 아니죠. 고양이는 수컷이라도 다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죽어지고 앉아서 조용히 소변을 보죠. 같은 수컷인데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객과 동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 늑대, 여우, 코요테. 이 친구들은 대부분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성 동물입니다. 이들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여기 있었어. 어떤 존재감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컷들은 이 소변을 볼 때 그냥 이를 보지 않습니다. 다리를 번쩍 들고 최대한 높은 곳에 오줌을 묻히려는 거예요. 왜냐고요? 높이 오줌을 묻혀 놓을수록 나중에 누군가 와서 봤을 때 굉장히 덩치가 큰 개체가 왔다구나 이렇게 보일 거고요. 또 높이 있을수록 냄새도 더 멀리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높은 곳에 오줌을 뿌려서 다른 수컷들에게 야, 이 지역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 넌 보지 마.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객과 동물, 특히 수컷의 그 배뇨는요, 단순히 생리적인 용도가 아니고 이 영역 표시이자 나아가서 이 생물학적인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지배적인 수컷, 알파 메일일수록 이런 행동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과시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2018년에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논문 내용인데요. 이 연구진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다 큰 수컷 개들을 면밀히 관찰했는데요. 이 개들은 대부분 잡종이었고요. 이 성격 검사를 다 거쳐서 같이 정기적으로 산책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 산책을 할 때 이 연구진들은 이 개들이 나무나 뭐 돌 같은 데다가 오줌을 누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요. 다리를 얼마나 높이 드는지, 각도, 오줌이 얼마나 높이 닿는지 이런 높이 거리를 다 측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개가 다리를 더 높이 들어서 오줌을 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왜 작은 개일수록 더 다리를 높이 들까요? 이것은요,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작은 개가 실제 자기 덩치보다 더 커 보이기 위해서 나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떠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이 소형견들은 체격이 작잖아요. 직접 싸운다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러고 나서 산책하면서 강아지들을 보니까요, 이 작은 강아지들이 정말 좀 더 자주 오줌을 누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 단순한 배설가 됐는데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자 이 냄새로 하는 심리전인 셈이었습니다. 이번엔 고양이과 동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비롯해서 뭐 호랑이, 표범, 치타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은 보통 혼자 사냥을 하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은둔자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도 굳이 티를 낼 필요가 없죠. 수컷 고양이도 쭈그려 앉아서 조용히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고양이과 동물도 영역 표시는 해야죠.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꼬리를 세우고 뒤로 스프레이처럼 쫙 분사를 하는 거예요. 2022년에요. 일본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치타 25마리를 대상으로 이 관찰을 해서 두 가지 행동을 딱 봤는데요. 이 사진 A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세우고 소변을 뿌리는 행동 하나를 관찰했고요. 또 하나는 소변이나 대변을 본 다음에 뒷발로 땅을 긁는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런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암컷과 수컷, 나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행동 모두 다른 개체의 냄새를 맡은 직후에 자주 일어났대요. 그리고 특히 땅을 긁는 행동은 다른 치타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개체가 왔다 간 자리에 나도 표시를 하겠다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 두 행동은 모두 성체에서만 나타났고요. 특히 이 땅을 긁는 행동은 수컷에서만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수컷보다는요, 다른 치타들과 함께 지내는 수컷이 마킹 행동을 훨씬 더 자주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편 이 암컷 치타들 사이에서는 이 생활 환경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이건 아무래도 그 치타의 사회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암컷 치타는 원래 혼자 조용히 지내는 스타일이죠. 물론 수컷도 혼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수컷은 서로 동맹을 맺어 무리를 이루기도 하고요. 서열 싸움이나 영역 싸움이 더 많고 치열합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치타가 소변을 뿌리거나 이 땅 긁는 행동은요, 후각을 이용한 정교한 소통 방식이자 성별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름대로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궁금증이 생기죠. 앞서서 고양이과 동물을 언급하면서 사자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자는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거든요. 사자는 보통 10에서 2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삽니다. 이 한두 마리의 수컷을 중심으로 암컷과 그 새끼들이 무리를 이루는데요. 짝짓기는 우두머리 수사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영역이죠. 그 영역 안에는 먹이도 있고 물도 있고 안전한 휴식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자의 삶은요, 그 영역을 지키고 넓히고 유지하는 데 달려 있겠죠. 그런데 이 영역이 가만 놔두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두머리 사자는 늘 다른 수컷에 도전을 받습니다. 흔히 이런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냥은 암사자가 다 하잖아요. 수사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컷은 뭘 하느냐? 바로 영역을 지켜주고 있어요. 종종 젊고 힘센 수컷이 밖에서 와서 리더 자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거든요.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이걸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무리를 지배하는 수컷은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도 한 3살쯤 되면 무리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쫓긴 어린 수컷들은요, 형제나 사촌들과 뭉쳐 나름대로 다시 무리를 이루고 다니다가 다른 사자 무리를 만났을 때 저쪽 우두머리가 좀 약해 보인다 싶으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역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수컷 사자는 비록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개처럼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눌까요? 아닙니다. 숫사자도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고양이과 동물은 진화종 기본값이 단독 생활입니다. 사자의 무리 생활은 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추정한 전략으로 추정해요. 사는 곳이 초이다 보니까 사냥이나 이 살아가는데 무리를 이루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자가 다리를 들기에는 이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숫사자의 몸무게가 보통 200에서 한 250kg 나가는데요. 이 덩치를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는 거는 불안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요, 위세를 떨치는 데는요, 멋진 갈기가 있죠. 큰 덩치 있죠. 그리고 엄청난 울음소리, 그리고 오줌 냄새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다리를 들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자가 흔적을 안 남기는 건 아니죠. 중요하죠. 잘 남겨야죠. 숫사자 역시요, 소변을 꼬리를 세운 채 스프레이처럼 뿌립니다. 또는 마찬가지예요. 배설한 후에 뒷발로 땅을 긁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개과 동물은 나 여기 있어 라고 크게 외치는 스타일이고요, 고양이과 동물은요,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흔적을 남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수컷 동물의 소변 자세 하나에도 생존 전략과 이 진화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 이것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의 반려견은 얼마나 높이 소변을 뿌리나요? 혹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의 반려묘는 스프레이 마킹을 하나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